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 반응의 양대 산맥으로서 산화 반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화학 반응은 산소가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산소라는 게 워낙 반응성이 커서 이쪽부터 다 저쪽부터 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산소의 출입에 대해서 산화, 악시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산소를 얻는 걸 산화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반응은 산소를 잃는 것을 반응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광석이에요. 철광석에는 철이 산화물의 형태로, 즉 산화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산화철 3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철이 3 플러스 이온, 산소가 2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되거든요. 그놈을 CO 일산탄소와 반응시키면 이산탄소가 되면서 금속철이 얻어지게 됩니다. 즉 용광로에서 철이 재련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개수 맞추자면 3개 일산탄소에 대해서 3개 이산탄소가 되고 2개 철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까 보다시피 산소 이동물인데요. 산화철 입장에서는 산소가 빠집니다. 뭐라 부릅니까? 환원. 그렇죠. 환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반면 일산탄소 입장에서는 그 산소를 얻어 먹었습니다. 뭐라 부를래요? 산화라고 부르겠다고요. 일산화탄소의 산화 과정과 산화철의 환원 과정. 누군가 산화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환원돼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산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 반응만 일어나고 환원 반응은 안 일어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즉 누군가 산소를 잃으면 누군가 산소를 얻는 그 행동이 일어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소화제는 자기가 소화되는 물질일까요? 남을 소화시키는 물질일까요? 예? 소화제. 시키는 거. 소화시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과식을 해가지고 소화제를 먹었다 했을 때 그 소화제는 자기 자신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즉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일산화탄소,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켰습니다. 뭐라 그럴래요? 환원제. 그렇죠. 환원제라고 부르겠습니다. 환원제라는 것은 남을 환원시키는, 즉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는 그런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겠습니까? 네. 마그네슘이 있었네요. CO2 이산화탄소 솔리드가 되었어요. 이산화탄소 솔리드 무슨 뜻일까요? 솔리드가 뭐였죠? 고체. 아. 이산화탄소 고체. 드라이아이스. 그렇죠. 드라이아이스입니다. 요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에 마그네슘 넣고 불 땡겨버리면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가루를 얻어지게 됩니다.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마그네슘 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환원. 마그네슘 입장에서 산소를 얻었습니다. 예, 산화됐죠. 이산탄소 입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소를 뺏겼습니다. 뭐라 불러요? 환원. 환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산화제 누굽니까? 산화제, 이산화탄소. 그렇죠. 산화제는 자기 자신이 환원된 이산탄소 드라이아이스가 자기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던 산화제 이런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러네? 이게 왜 이러냐? 자, 정리 좀 다 됐습니까? 다 되셨나요? 예, 여기 조금 더 오버할게요. 화학이란 게 좀 더 개념을 확장시켜야 되는 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아르니우스가 내린 정의보다 한 단계 확장해서 브레스넬 로리의 정의에 대해서 살짝 한번 소개를 만만 보여드렸는데요. 산소 이동에 대해서 산화 환원을 소개했다면 이제 수소 이동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소를 잃는 거를 산화, 수소를 얻는 거를 환원이라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2 이산탄소와 물을 재료로
광합성이라고 있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6개 이산탄소, 6개의 물 쓰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씁니다. 12개의 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장을 만들고 6개의 산소가 나오면서 6개의 물이 나오는 게 이게 광합성입니다. 이해됐습니까? 12개의 물을 양쪽에다 뜯으면서 이 물의 출처가 다르다는 뜻인데요. 물에서 수소가 빠집니다. 뭐라 불러요? 산화. 예, 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포장으로 그 수소를 얻어먹는, 다시 말하면 환원 과정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의 환원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응은 역을 쓰면 뭐지? 이 반응은 역을 쓰면 산화가 환원이 바뀌겠죠. 광합성과 역반응이 되는, 즉 포도당에다가 산소 붙여서 이산화탄소 물로 쪼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호흡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광합성이 CO2 이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이라고 했다면 호흡은 포도당의 산화 과정이 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네. 추가적으로 전자 이동에 대해서도 소개될 수 있는데요. 전자를 잃는 걸 산화, 전자를 얻는 걸 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온계란 물질이었지 않습니까? 산화철이. 철이 3 플러스 양 이온이었는데요. 이 양 이온이 전자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양 이온이 전자를 얻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산화철 입장에서는 산소를 뺏기는 또는 전자를 얻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철의 녹슨 과정 한번 쓰겠습니다. 또는 구리가 녹슨 과정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CU4 산화구리가 되는 과정을 볼게요. 두 개의 구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구리가 2 플러스 이온이고요. 산소가 2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구리 입자에서는 전자 잃어서 전자 잃는단 말이야. 그러지? 산화. 산화 되겠습니다. 물론 구리 입자에서 산소를 얻기도 했죠. 그렇게 해도 산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면 산소 입장은 전자 2개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를 얻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산화. 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소는 그러면 산화제다, 환원제다? 산화죠. 산화. 산화제죠. 강력한 산화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전자 이동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한테 좀 많이 어렵겠지만 나중에 학년 더 올라서 공부한다면 산화수라는 놈을 제시할 건데요. 아직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겁니다. 산화수를 증가시키는 게 산화, 환원, 감소시키는 걸 환원, 이런 이름으로도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구리가 산소 만나서 산화구리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금속, 철도 쉽게 산화됩니다. 즉, 철이 산소 만나면 Fe2, 산화철 2라든지 Fe2O3, 산화철 3와 같은 이렇게 산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철과 산화철은 그 물성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금속 도구로서 예를 칼이 됐든 호미가 됐든 이 금속 도구로서의 철은 이 철입니다. 근데 녹슨 철은 어떻습니까? 하면 쉽게 바스러져요. 이온계란 물질 충격이 약해요. 쉽게 부셔져요. 그걸로 밭을 갈고 하면 다 부셔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철은 원소로서의 철입니다. 산화철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쉽게 산화되네요. 다시 말해 쉽게 녹슬해요.
녹색이 원할까요? 아니.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철의 부식 결국엔 산화죠. 이 부식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철의 부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인트 볼. 그렇죠. 아무래도 산소와 만나서 부식이 될 테니까 산소의 접근을 차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기름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소의 접근을 차단하니까 천독성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들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이언 이런 금속들이 있습니다. 배에다가 마그네슘 부착해 놓으면요. 마그네슘이 먼저 산화되는 과정에서 철의 부식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즉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이 내가 먼저 산화될 거야. 너 좀 기다려.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음극화 보호라는 것을 쓰는데요. 음극화 보호는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어떤 금속들 마그네슘이나 아연을 철에다가 부착하는 방법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 음극화 보호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단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먼저 녹아나가니까 다 떨어지기 전에 마그네슘 부착시킨과 아연 부착시킨과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새로 끼워줘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철이 금방 녹슬어 버리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가보시면 관리가 잘 된 배들은 그냥 그 철로 만든 배들이 윤기 반딱반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장이라든지 선주가 병이 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못 해준다면 즉 이 부착된 금속들이 다 먼저 산화됐다면 그때는 철이 금방 벌겋게 녹슬어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재생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철에다가 크롬이라든지 니켈 이런 것들을 섞었더니 스테인리스 강으로 합금을 만드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 합금은 내 부식성이 좋아지는 것 플러스 알파 더 좋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강도가 높아져요. 즉 일반적인 철로 만든 것보다 스테인리스 강은 강도가 더 높아. 그래서 도구, 스패너라든지 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 준비해봤습니다. 정리 한번 더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아까 음극화 보호라는 이름을 쓰면서 철보다 반응성 더 큰 금속을 부착한다 했잖아요.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하면 이게 이제 금속의 반응성 순인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여기서 말하는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쉽게 전자를 잃어주는, 즉 산화가 잘 되는 순서예요. 이 순서는 여러분 여유되면 좀 외워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혹시 원소 이름 모르는 게 있을까요? K 뭡니까? 칼륨입니다. CA는 Na,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건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죠. 주기율표 사에서 나온 거니까요. ZN이 뭐라고요? 이게 아연이에요. F2철 잘 알고 있죠? NI는요? 니켈입니다.
S는 수소. 네, 이놈은 수소입니다. PB는 아. 나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 수소인데 뜬금없이 수소를 써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면 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큰 이쪽들은 염산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굴이나 수은이나 이런 것들은 염산만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CU, 굴이 알죠? 네. H는 뭐예요? 수. 수은입니다. Ag는 은. 예, 은이고요. PT는 백금. AU가 은. 금입니다. 예. 그래서 금은 염산에 넣어봤자 금 이도가 나가진 않는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 이런 것들을 부착시키는 게 음화 보호 되겠습니다. 중간에 알루미늄은 음과 보호 재료는 좀 적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알루미늄은 자기가 치밀한 산화 피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쪽이 산화되는 걸 지가 먼저 막아줘요. 저 뒤에 알루미늄 샤시 있잖아요. 자, 알루미늄 샤시는 산화 피막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 안쪽에 그 안쪽의 알루미늄을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굉장히 재밌는 반응을 하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으로 따진다면은 고등학교 3학년 화학 2에 나온 내용입니다. 산성인데요. 뭐 염산이든 황산이든 상관없겠습니다. 왼쪽 파트에 아연 금속을 놔두고요. 오른쪽 파트에 구리를 놔두었습니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큰 아연과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구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산성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제트인이 상하구나. 예, 아이언 입장에서는 아이언 2 플러스 노가 나오고 그 전자를 수소가 받아먹습니다. 아이언이 2 플러스가 되고 그 전자를 수소 이온이 받아서 수소 기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언 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자를 잃어주는 산화가 일어나고요. 수소 이온 입장에서는 그 전자를 얻어먹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수소가 이쪽에서 아연판 쪽에서 수소 기체가 빵빵을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해놨습니다. 산성용액에 아연판 넣고 구리판 넣은 거 똑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이 두 금속판을 도선으로 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반응식은 똑같습니다. 아연이 전자를 잃어주고 수소연이 전자를 받아 먹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뭐가 나와요? 플러스 뭐가 나와요. 근데 아연이 내놓은 전자가 이 도선을 따라서 구리판 쪽으로 이동하고 구리판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산화하는 일어나는 장소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여기는 산화 반응이 아연판에서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면, 즉 아연 전자를 잃어주고 그 전자를 수소 이온이 받아먹었다면, 이쪽에서는 아연 전자를 잃어주고 그 전자는 도선 따라서 구리판 쪽으로 이동하고 구리판에서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먹고 수소 기체가 됩니다. 반응식은 똑같고요.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 똑같습니다. 근데 일어난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뭐 그게 뭐지라고요 하는데 전자가요 아연판 따라서 구리판 쪽으로 전자가 이동했잖아요. 이게 뭐죠? 전구죠. 전자가 전구를 통해요. 비반짝하겠네요. 산화 환원을 우리가 전자 이동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네요. 전자가 나오는 이게 화학 전지인데요. 볼타 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가 나오는 쪽과 전자가 들어오는 쪽. 아연판 쪽에서는 아연판은 아연 2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내놓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이언판 쪽은 건전지 입장에서 전자가 나오는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구리판 쪽에서는 구리가 전자를 걷어먹는 건 아니고요. H 플러스 수소이온이 그 전자를 먹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리판 쪽에서는 그 전자가 들어오는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전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화학 전지는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됩니다. 산화반응을 이용해서 화학 전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쓰는 건전지는 대부분 이런 산화반응 반응을 이용한 것들이에요. 앞에서 광합성과 세포 호흡은 반응의 방향이 반대가 됐을 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대해지는 이유에서 포당 같은 것을 합성하는 게 광합성이었다면 그 포당을 산소를 집어넣어서 분해해서 별도의 생명 에너지를 만드는 게 그게 세포 호흡이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 역과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즉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바로 전기 분해입니다. 전기 분해. 여러분들 이용량 물질들은 고체 상태 전기는 못 통하지만 용융액 상태라든지 또는 수용액 상태 전기를 통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 이거 가로치고 리퀴드 해놨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용융 상태예요. 용융 상태. 이렇게 해놓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이 다가와서 전자를 뺏기고 원소 물질로 바뀌겠습니다. 전기 분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분해. 화합물을 원소 물질로 나누는 거. 분해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이 하면 Cl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염화 이온이 전자를 뺏기고 원소 물질로 Cl2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개수 맞추자면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마이너스 극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이온 단어겠죠. 플러스 이온이 그 전자를 얻어먹고 역시 마찬가지 원소 물질로 되는 게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플러스 이온이 했으니까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먹고 나트륨으로 얻어지는 이런 과정이 벌어지겠다고요. 여기에 전자가 두 개 관여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전자 두 개 관여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염소기체 하나 나올 때 나트륨은 2개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전자를 잃었대요. 플러스에서 전자를 잃었대요. 무슨 뜻일까요? 전자로.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네, 산화. 예, 여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마이너스 그에서는 전자를 얻었대요. 뭐라고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어.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반응식보다는 이 위쪽의 용어를 이 위쪽에 일어나는 현상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온결합 물질 마이너스 이온 2 플러스 거기서는 마이너스 이온이 전자를 뺏기고 원래의 원소 물질로 되돌아가. 마이너스 거기서 플러스 이온이 그 전자를 얻어먹고 원소 물질로 되돌아가 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화합물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결합 물질을 염소하고 나트륨으로 나누는 분해 반응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철이 산화되는 과정은 화합이 되겠죠. 철하고 산소하고 둘 붙어서. 이해됐습니까? 반면 이온결합 물질을 분해시키는 과정이 전기분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듯 우리가 평상시 보는 반응들은 꽤 다양한 반응들이 산소 이동, 수소 이동, 전자 이동 아니면 하다못해 산화수 증가부터 해서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반응은 꽤 대부분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산화하는 반응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들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이 반응은 산화환 반응이 아니다라고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첫 번째, 물리 변화.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물리 변화 대표적인 게 경우에 상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태 변화라든지 또는 용해, 섞이는 혼합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리 변화가 되다 보니까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니니까 산화반응 될 수가 없습니다. 액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됐어요. 물리 변화예요.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닙니다. 산화반응 상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설탕이 물에 녹았어요. 이건 어때? 용해 과정이잖아요. 역시 산화 반응이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설탕이 탔대. 이건 어떨까요? 산화.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달고나 만든다고 국자에다가 설탕 넣고 가스 뿌렸더니 잘못해서 탔대.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용해 과정, 물에 소금이 녹아요, 물에 뭐 설탕이 녹아요 하는 용해 과정이라든지 상태 변화, 뭐 얼어요, 끓어요, 아니면 승화돼요 하는 이런 것들은 물리 변화는 산화 반응 아닙니다.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앙금 생성은 여러분 이제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염화은에 흰색 앙금이 생겼어요. Ag1 플러스에 Cl 마이너스만 나서 AgCl의 흰색 고체가 앙금을 떨어져요. 이런 거는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산화와는 상관없습니다. 즉
Ag1 플러스가 Cl1 마이너스가 만났는데 어차피 Ag1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똑같단 말입니다. 전자를 잃고 없고 그런 건 없다고요. 그냥 이온들끼리 만났더니 안 떨어졌을 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산화 반응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염기 중화 반응의 얘기입니다. 염산과 수소나트륨이 만나서 물 만들고 염화나트륨의 솔트 염을 만드는 산염기 중화 반응은 산화 반응이 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산염기 중화 반응은 여기서 HCl 염산과 NaOH 수소나트륨 만났더니 물 만들고 NaCl이 만들어져. 이런 것들은 산염기 중화 반응입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서 산화 반응이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고 이거 산염기 중화 반응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산화 반응이 아니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산염기 중화 반응의 예가 김치가 샥 빠졌어. 그래서 달걀 껍데기를 넣었대. 이거 산화 반응을 이용한 겁니다. 다음 신김치, 김치가 샥대. 산성물질이에요. 탄산가시ум은 염기성 물질입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그 행동에 대해서 다음 중 산화 반응이 아닌 것을 이용했을 때 방금 이거는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이용한 건데 그럼 산화 반응 아니잖아. 체크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과가 갈색을 뺄 때 이게 산화 반응이야? 뭐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든지 암근생성 반응이라든지 또는 물변화 자체였던 거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산화 반응이 아닌 데를 체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예, 사과와 갈변은 당연히도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산소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과와 갈변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먹어요. 물론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 깎아놔갖고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면 맛대가리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기도 좀 그렇고 그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산소가 접근을 막아주려고 하니까 뭐 비닐로 압착시킨다든지 랩으로 잘 싸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탕물에다 적셔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귀찮죠?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선생님. 예. 누가 안 왔어요? 동영상 찍고. 여기까지 밖에 있는 시원이가 왔는데요. 왜 시험이 왜 안 와요? 몰라요. 안경 끼면 원래 이렇게 잠이 오네. 네. 자, 다시 볼게요. 보십시오. 이건 아마 여러분한테 조금 레벨이 좀 높은 용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한 김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속의 산화물 하겠습니다. 금속하고 산소하고 붙여요. 참고로 이 얘기는 나중에 지구과학 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또 연계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금속의 산화물은 염기성입니다. 간단하게 비금속의 산화물은 어떨까요? 그렇죠. 산성입니다. 기억해두면 꽤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의 산화물로 Na2O 산화나트륨입니다. 이거 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수산나트륨이 됩니다. CaO 산화칼슘. 요거 물 집어넣으면 예 맞습니다. 수산칼슘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CaO 산화칼슘 생석회라 불러주는데요. 산성화된 토양, 산소비가 대비해서 토양이 너무 산성화될 때 생석회 뿌리는데 염기성 물질을 뿌리는 거예요. 산염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산화 반응은 아니고요.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반면 비금속의 산화물 CO2, 이산화탄소
요거 물에 녹이면 H2CO3 탄산돼요. 이산화탄소 다른 말로 탄산가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요? 탄산음료 알고 있었죠. 이산화황입니다. 이산화황을 물에 녹이면 H2SO3 이름은 아황산이라고 부릅니다. 아황산. 아는 왜 붙었어요? H2SO4가 되면 황산이지 않습니까? 네. 황산보다 세기는 약한 그래요? 아이 약한 되겠습니까? 아황산. 그래서 SO2를 다른 말로 아황산가스라는 얘기를 써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뭐 전광판에 대기오염 물질하면서 아황산가스 이렇게 적힌 것들이 있습니다. 못 봤어. 그래서 실상 이렇게 황산화물이 황이 들어있는 물질들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SO2가 발생하고 그 SO2는 비분에 녹아서 그게 바로 산성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 SO2가 많은 쪽들이 아무래도 석탄 쪽이에요. 그래서 석탄을 초창기 많이 떼었을 때는 산성비 또는 산성원계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내리잖아. 아니요, 지금도 이제 질소산업물들을 그렇게 해서 산성비들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것이 다. 못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런 반응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CaCO3 탄산칼슘인데요. 이렇게 밑에 삼각해 놓으면 열분해 한다는 뜻이에요. 산화칼슘과 그리고 이산탄소로 나뉘어져요.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금속의 산화물이지 않습니까? 금속의 산화물이에요. 염기성 물질이에요. 이거요? 이산탄소 비금속의 산화물이에요. 산성물질이에요. 이 반응, 역반응은 산염이 중화 반응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탄산가스 열분해 되는 반응은 산염이 중화 반응이 역분해예요. 산염이 중화 반응이 산화 반응이 아니다 보니까 역반응 역시 산화 반응과 상관없어요. 이해됐어요? 탄산칼슘을 열분해시키면 산화칼슘과 이산탄소 나오는데 이거 산화 반응이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CaO 산화칼슘과 SiO2 이산화탄소가 했네요. 이거 반응시키면 CaSiO3라고 해서 슬래그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산화칼슘 금속의 산화물입니다. 염기성입니다. SiO2 규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규소가 비금속이었어요? 실사적이에요. 그렇군요. 이거 규산이에요. 규산. 산성물질이에요. 이해했어요? 됐나? 산이 중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산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을 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산화물의 형태를 따져주는 거 레벨 높은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이게 뭐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금속의 산화물과 비금속 산화물의 액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 준다면 나중에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생명과학에서도 산화반응을 얘기할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구과에도 산성 암석과 염기성 암석에 대해서 소개가 될 겁니다. 그들은 남을 기회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충분히 정리가 좀 되셨다는 사람들은요 206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개념 다지기까지 211까지 연속해서 풀게요. 시작하십시오.